저 진짜 올해 넘기기 전에 탈당해버립니다. 형이 탈당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왜 자꾸 놀리냐고. 그래야지 탈족천해지. 그걸 놀리는 것 자체가. 절대 자, 라이브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되는데요? 떴어요. 떴어요? 네. 지금 공유했어요. 공유하기 누르면 돼요? 네. 벌써 심전보님. 야. 심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오. 저기 볼륨은 다 줄여주셔야 돼요. 볼륨은. 다들 보고 싶었죠? 볼륨 다 줄여주시고요. 그 볼륨 줄여주세요. 조남근님 들어오셨고요. 저기는 체크할게요. 그러실래요?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시죠, 뭐. 예? 바쁘시니까. 예. 오늘 2주 만에 또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담당 PD님 드림미디어 볼륨 줄여주세요. 볼륨. 남상천 PD님께서 중국에 다녀오시는 바람에 저희가 2주 만에 중국 왜 다녀오셨죠? 중국에 놀러 다녀오셨답니다. 지금 이 시국에 중국에 가시는 용자세요. 다녀오셨고 오늘 저기 비밀의원 앵주 대표님이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고 패널로 우리 항상 옆에 계시는 커피컵 스토리 장동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다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또 와주셨고 또 오늘 특별 게스트로 두 분 아주 바쁘시고 또 일이 바쁘신 분들인데 귀하신 분들 두 분 모셨습니다. 우리 새만금 산악융합본부의 김희진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발음이 좀 꼬였어요. 김희진. 김입니다. 김희진. 여자 이름이네요. 네, 저 여자예요. 진짜 기대 많이 했거든요. 여자인 줄 알고. 그렇죠. 야, 근데 이 얼굴이야. 네, 그렇습니다. 이 얼굴이야. 그리고 우리 언제나 항상 두 번째죠 오늘. 옆에 계시는 우리 저희의 희망 군산시의회 이복 시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얼굴이 좀 더 검어지셨네요. 요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또 바깥에서 또 찬바람도 많이 드시고. 쉬셔가지고. 내복은 입고 있으셨답니다. 그 2주 만에 저희가 지금 왔고요. 우리 하여튼 남 대표님이 중국 잘 다녀오신 거 환영하고요. 저희가 이 방송을 진짜 더운 여름에 시작을 했거든요. 더운 여름에 시작했는데 가을이 지나고 벌써 겨울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도 겨울이 왔어요. 요새 참 힘들죠. 참 힘들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저는 페북에서 뭐 초등학생이 하나가 무슨 그 박근혜 대통령 흉내를 내면 성대모사 하면서 이렇게 무슨 그 김대동 그 발언에서 김대동 그 뭐 하는 데서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참 마음이 부산 서면에서요? 마음이 진짜 너무 안 좋았어요. 물론 그 초등학생이 뭐 말도 잘하고 재미는 있었는데 과연 그 초등학생까지 나와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참 슬프네요. 어떠세요? 직접 정치인으로서. 아픈 일이죠. 본인이 또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왜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모를까요? 그건 본인밖에 모르겠죠. 국민은 다 알고 있는데 왜 정작 본인만 모르고. 그렇죠.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거를 참 대통령으로 모르는 채 하는 거죠. 그러겠죠. 제가 봤을 때는 모르는 채 합니다. 모든 중점은 거기로 가 있는 참 속상합니다. 아프죠.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걱정인 와중에 저희는 또 저희 군산이 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저희 군산이 지금 여러 가지 또 지금 안 좋은 지금 악재들이 많이 겹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산단 문제라든지 또 뭐 롯데아울렛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 우리 군산 경기에 지금 먹구름이 많이 들어지는 상황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고자 이 스페셜 게스트 두 분을 좀 모셨습니다. 일단 저기 우리 새만금 산악융합본부 김희진 실장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이 새만금 산악융합본부가 이게 뭐죠? 종류부터 얘기를 하고요.
아, 그럴까요? 예. 네. 공유 눌러주세요. 오늘도 이벤트 있죠? 예, 이벤트. 피자하고 커피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거 놓치시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새만금 산악융합본부가 어떤 곳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저희가 이제 군산 50도, 그러니까 이제 국가산단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네. 군산 산단에 대학 캠퍼스하고 중소기업 부설연구소가 입주할 수 있는 이제 기업 연구관을 한 개 지구에 조성을 함으로써 이제 기존의 어떤 산학 협력을 뛰어넘어서 산학 간 융합을 하라는 취지로 군산을 비롯해서 전국 10개 지구에 지금 현 사업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군산의 이제 새만금 산학융합지구는 군산대를 주관대학으로 해서 전북대, 호원대, 군장대 이렇게 4개 대학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기업을 하더라도 지금 50개 기업에서 한 120여 명의 연구원이 입주를 하셔서 다양한 R&D 및 학생 교육 이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 혹시 이사장님이 아닙니다. 현재 군산대학교 나의균 총장님. 이사장님이시고, 네. 원장님은 저희 원장님이 이학진, 그 전 네, 시장 부시장님이셨던 네, 이학진 네, 부시장님이셨죠. 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은 나의균 총장님이시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캠퍼스겠네요. 그렇죠. 캠퍼스 옆에 이제 중소기업 연구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중소기업 연구소가.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그쪽 산단 쪽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굉장히 소상히 좀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옆에 있다 보니까 네. 체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이 듣게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업 지원 업무를 하다 보니까 기업 지원 업무도 하십니까? 100% 체감을 하죠. 아, 예. 요즘 경기가 어떻구나, 요즘 산업단지가 어떻구나라는 거를 그때그때 느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피부로 느끼시나요? 지금 이렇게 위축된 상황들이? 사실 안타까운 게 이제 서두에 이런 말을 좀 꺼내고 싶어요. 네. 저희가 좀 유명한 그 일화인데 그 이제 검색하시면 다 알 수 있는데 이제 스웨덴의 말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한때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까지 조선업으로 흥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저희와 같은 비슷한 상황을 겪으면서 현재 군산 시민 중에 상당수가 모를 건데요. 현재 그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에 와 있는 그 골리앗 그 크레인 자체가 네. 말매에서 갖고 온 거예요. 아, 그거를 가져왔습니까? 네, 세계 최장 규모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조선업이 폐망을 거르면서 스웨덴에서요. 당시에 1달러에 이렇게 가져왔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 그 당시에 이제 말매에 그 수천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갈 곳을 잃어서 결국은 그 조선소에서 울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이 그 크레인 좌초와 함께 역설적으로 표현됐던 사례가 있었죠. 그 1달러에 팔려왔던 그렇죠. 얘기가 어떤 상징적인.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어떤 평행 이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상황이 지금 군산에 직면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산단으로 군산 시내권에서 살다가 이제 산단으로 매일 한 출퇴근 시간이 20-30분 걸리거든요. 차량으로 이제 전군간 산업도로죠 타고 가는데 과연 느낍니다. 이번 어느 시즌은 차량이 굉장히 출퇴근 시간에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출퇴근하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수월해졌어요. 네,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 정도로 이제 근로자분들이 출퇴근 시간이 좀 줄고 있구나. 그런 거를 체감할 수도 있고요. 엊그저께 이제 MBC라든지 언론에 잠깐 또 인터뷰 나온 걸 봤습니다만은 사실 오식도에 안 가보신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쪽 상황을. 예. 사실 오식도라는 게 저는 군산 출신이 아닙니다만은 하나의 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섬이었죠. 예, 매립이 되면서 이제 오식도동이 되고 이제 하나의 이제 군산 산단의 주거 지역의 핵심 지역이거든요. 네. 거기도 이제 아파트도 있고 상가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거기에 이제 원룸하고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피해 아닌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원룸 하시는 엊그저께 이제 원룸 하시는 사장님분을 한번 만났는데 지금 본인도 이제 한계동에 한 10채실 정도 갖고 있는데 한두 개 빼고 다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비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산단의 원룸이 그분 말로는 한 만 채, 그러니까 만 객실, 만 호실, 만실 정도 있는데, 네. 만여 개 실이 있는데, 최근에 뭐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도. 어허.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도 뭐 100% 만실 차지도 않았지만, 그렇죠. 기존에 운영하는 거에 절반에 또 못 미치고 있다. 뭐 그런 상황이고요. 뭐 식당 하시는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일단 상황이죠. 다이렉트로 직접적인 어떤 그 고용 인력들의 감소뿐만이 아니라 2차적인 피해로 뭐 원룸의 자영업이면 특히 뭐 식당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속하게 그렇죠. 됐네요. 그런 분들까지도 다 피해가 가는 거고 그렇죠. 또 더 나가서 이제 원룸 네. 하시는 분들도 다 피해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어허. 지금 산업단지공단 쪽에 지금 업체가 몇 개 정도가 들어가 있죠? 정확한 수치는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만 군산 국가산업단지 즉 지방산단까지 포함하면 약 500여 개에서 많게는 600여 개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5에서 600여 예. 개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는 거는 언론에 이렇게 간간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많아봐야 한 70에서 80% 정도 가동이 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70에서 80은 뭐 저 제가 들은 숫자보다 훨씬 나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300에서 400개 정도 이렇게 가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상황은 많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도 이제 산단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입니다. 정말 일부이신데 그 빚도 쪽이라든지 자금 쪽으로 힘든 부분이 좀 있으셔서 고위부도를 내셔서 잠적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한두 건 좀 발생을 했거든요. 아, 벌써 네. 시작이 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어떤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오늘 사실 이제 군산 시민분들이 저 역시 이제 군산 시민입니다만은 군산 시민들이 굉장히 따뜻하고 아니면 정말 관심 있게 봐야 할 사항입니다. 솔직히 네,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현재 어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도 국가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만은 그렇죠. 이 지역적에서 그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이 지역 산업의 몰락은 그 국가적인 상황 물론 국가적인 상황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만은 이 지역에서 지금 거기에 버금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그렇죠. 판단이 되시면 될 것 지역에서는 같습니다. 정말 예. 저 경제가 경제에 붕괴되는 상황이 엄청난 축을 지금 당당하고 있는 산업단지 공단 쪽에 특히 그 안에서도 이제 현대중공업이 네.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이 폐쇄 결정이 난 상태인가요? 사실 이제 그 정보가 여러 가지 루트로 이제 확인을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협력업체 대표님들한테는 이제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겠죠. 민감한 사항으로서 이제 그분들도 많이 이제 정보 보완을 요구를 하시고 뭐 그런 네. 상황입니다만은 잠정적인 폐쇄는 뭐 언론에 많이 보도됐듯이 예. 폐쇄라는 거는 지금 거의 부인을 하고 있고요. 아, 그쪽에서는 예, 본사 쪽에서. 예, 그렇죠. 다만 이제 업체 쪽에서나 산업계에서 보는 시각은 중단으로 갈 것이다. 표현 자체를 운영 중단으로 갈 것이다. 군산 조선소 도크를 폐쇄한다. 바로 빼야 되겠다. 아니면 이걸 매각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배가 없으니까 운영을 못 한다. 수주한 예, 배가 그렇죠. 없기 때문에 수주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우리는 중단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군산에 할당됐던 그 이제 건조 물량을 울산으로 가져갔다는 얘기들을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게 맞는 사실입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올해 이제 이렇게 언론이라든지 시의 자료를 약간 참조를 해보면 16년도에 약 13척 정도가 예정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3척 정도 이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LNG선이었던가요? LNG선이 이제 2척이 현재 이제 그 건조가 됐었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최근에 뭐 하반기에 울산으로 넘어갔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아마 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거니까 그거는 뭐 아마 사실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단 이런 좀 암울한 상황인데요. 최근에 그 협력업체 대표 한 분이 또 자살하셨다는 얘기도 다 아마 어느 부부가 아셨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시는 분이거든요. 이런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오는 게 과연 앞으로는 어떤 영향이 더 올까요? 지금 여기서 더 많은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협력 업체들이 그 다른 곳에 비해서 울산에 비해서 군산이 굉장히 높다고 퍼센트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울산 같은 경우는 뭐 협력업체 비율이 한 40%밖에 안 되는데 군산은 거의 뭐 80% 정도 된다. 뭐 그리고 협력업체가 8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협력업체들이 받게 되는 어떤 그 피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 현대중공업을 둘을 중심으로 하면 이제 사내 협력업체가 대략 한 38개사, 사회업체가 대략적으로 한 40에서 50개사 정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1차 밴더 산하에 이제 2차, 3차 밴더가 있는데 1차 밴더 수만 이렇게 이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이게 지금 이 80여 곳이 다 1차 밴더 수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내가 약 이렇게 되고 사회가 이렇게 돼서 이게 다 1차 밴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이후에 또 2차 밴더들이 엄청나게 그렇죠. 많죠. 또 3차 밴더도 있지 않습니까? 2차, 3차가 있죠. 이제 2차, 3차는 이제 단순하게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조선업 부품을 하는 기업들도 있고 다른 이제 부품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데가 자동차면서 뭐 이것도 있으니까. 좀 해주고. 네. 예, 예. 사실 근데 그러니까 사내 업체들은 사실 이제 바로 그 생산 물량이 없어지면 현대중공업 내에 있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할 게 사실이고요. 예. 사회 역시 많은 투자비를 들여서 사회에 그 공장을 짓고 이쪽 군산 국가 산단에 투자를 해주셨는데 이런 상황에 직면을 하시면서 이제 어려움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장은 있는데 이제 다른 어떤 신규 물량이라든지 계속 어떤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 2차나 3차는 오히려 좀 그나마 좀 나은 편이고 왜냐면 어차피 아니죠. 뭐 다른 2차나 것도 3차도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겠지만 네, 그렇죠. 이제 뭐 2차나 3차는 다른 것도 뭐 수준을 하고 하겠지만은 그렇죠. 1차 밴더 같은 경우는 오롯이 현대중공업만 보고 들어온 경우들이 거의 다 그렇죠. 대부분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일단 큰 피해는 첫째로 1차 밴더가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뭐 2차, 3차로 당연히 이제 뭐 피해가 가는 것은 뭐 자명한 그렇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군산에 있는 상당한 수의 엄청난 수의 이제 기업들이 연쇄 부도를 예상할 수도 있는 그렇죠. 대목이네요.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 되기를 기원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내년이 가장 좀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내년이요? 네, 아, 왜 내년이 이제 그렇습니까? 지금 뭐 12월 말로 일부 조금 이제 빠져나간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예. 물량을 이제 뺀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현재까지 이제 나온 부분은 뭐 내년까지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건조를 하게 되면 물량이 소진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종료가 되면 사실 이제 바로 일거리가 없어버리니까, 그렇죠. 일거리가 없어버리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잠정적으로 운영 중단이라든지 아니면은 폐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 현대중공업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거리에도 현수막이 많이 붙는데 그 5천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건 어떤 수치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 이제 사내하고 사회 협력업체 예. 소수에 이제 근로하시는 근로자분들 지금 추가로. 오롯이 그냥 현대중공업 본사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규모가 군산. 군산 조선소에는 많진 않아요. 한 100여 명 이하인 걸로. 아, 그 알고 정도밖에 안 있습니다. 되는데 500명도 채 되지 않는 네, 500명도 채 되지 않는데 이번에 협력 이제 문제는 사에 같이 이제 일단 1차 벤더들이나 뭐 이런 거 다 통틀어서 5천 명 정도가 지금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렇죠. 뭐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아까 이제 우리 김희진 부장도 얘기했지만 이제 기업 부도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이제 그 자영업에 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임금 소득 이제 근로자들의 이제 생계 유지에도 이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게 결국엔 다 지역 경제에 아무나게 작용할 수밖에 근데 없는 상황이고. 다이렉트로 다 작용이 예, 되는 여기 이제 사실 뭐 다 1차 밴더나 2차 밴더에 종사하시던 분들 다들 비정규직들인데 이분이 그렇죠. 이분들이 뭐 많은 임금을 받고 예, 일을 했던 분들도 아니고 그 적은 돈으로 이렇게 그나마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생계유지 가족들이 어떤 뭐 학비라든지 생활비를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뭐 한 5천여 명에 가까운 이런 협력사 이 직원들이 다 일자리를 잃는 이게 참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5천여 명에 따른 또 식구들도 있을 거고. 예, 그렇죠. 또 이 식구들이 다니는 뭐 학원에 있는 학원 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다 전부 다 줄줄이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저희가 지금 정치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 게 또 뭐 어떻게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이 현대중공업 대주주가 새누리당의 정몽준 의원님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가 새누리당 비난하거나 이럴 것 같진 않은데 지금 현재 그 정몽준 의원님 같은 경우 제가 좀 뉴스에서 잠깐 봤더니 면담도 안 해준다. 지금 박지원 의원이 가서 좀 만나보려고 해도 면담도 안 해주고 연락도 안 받는다 이런 얘기 이런 기사까지 뜨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그 국민의당 측에서는 그래도 군산 이쪽 상황을 많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고 좀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는 이거 정말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정치인들이 다 잔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중공업도 많은 투자를 했겠지만 분명히 시나 도도 많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요. 예. 예, 많은 지원했죠. 그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됐죠? 시에서 100억, 그다음에 시에서 100억. 도에서 100억에서 이제 200억을 이제 유치 지원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죠. 이게 완전히 저희 혈세 아닙니까? 그렇죠. 이 혈세를 다 주고 이렇게 다 모셔오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 현대중공업 하나가 들어오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이 여러 이 벤더들 80여 곳이라는 곳의 회사들이 요 회사를 하나 믿고 전부 다 다른 타 지역에 있던 새로 창업을 하셨건 간에 다 지금 군산으로 와서 좀 또 엄청난 투자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롯이 지금 피해는 지금 또 이런 서민들이 안게 된다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정말 암울한 상황이네요. 사주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 이런 건 좀 거론하기에 앞서서 어쨌든 물론 이제 지역 경제가 다시 좀 살아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지역 적응치고 도지사를 비롯해서 저희 시장님, 예. 그다음에 저희 의회 의장도 같이 현대중공업 본사까지 좀 방문을 해서 결론은 그겁니다. 아까 우리 기진팀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중단하지 말고 지금 울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물량들을 군산에 일정 정도 많지는 않지 한두 개라도 좀 조금은 좀 달라. 배정해달라. 물량을 좀 달라. 이겁니다. 그래야 좀 가동이 돼야 그나마 그 1차 벤더라든지 2차 벤더에게 지금 운영은 되지 않겠냐. 근로자들이 어찌됐든 적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기 때문에 물량을 일단 전부 다 빼지 말고 좀 한두 개라도 좀 이렇게 좀 배정을 함으로 인해서 현재 군산 공장이 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긍정적인 대답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럼 왜 그런 본사 측에서도 수주를 못하니까 그런 거겠죠. 지금 현재 그 글로벌 경제 상황도 그렇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그 군산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서명 운동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100만 서명 운동을 예, 하고 있죠. 그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는지는 지금 내용은 잘 모르시죠? 네, 그거는 모르고요. 다만 이제 요거는 지금 보시는 저희 시청자분을 비롯해서 사실 이게 이제 저희가 상공회의소에서 사실 이제 개인적인 판단은 늦었다고 판단을 해요. 예, 늦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라도 해야 되죠. 이거라도 해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데 군산이 27만 정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빼고 하면은 20 몇만 정도? 그러니까 군산 인원의 5배를 해야 100만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라북도가 약 180만인데 80만 빼고 100만이 이제 하려고 하면 사실 이제 전주, 익산, 군산 이 세 개 지역이 가장 이제 핵심 지역인데 사실 이제 전주권은 그래도 도청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좀 그리고 전주 상공회의소가 이제 상공회의소 협의 회장님들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전주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타 시구는 사실 어떤 체감도라든지 이런 부분 좀 부족하죠. 이거는 이제 도단이라든지 이게 적극적으로 협력을 좀 해서 전라북도가 같이 움직여서 좀 현대중공업의 나름 이런 부분이 도민의 염원이다. 이런 걸 좀 간신히 나타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청하신 분들도 혹시 안 하셨다면 간간히 이제 롯데마트라든지 이런 데 앞에서 많이 서명운동을 진행을 할 거예요. 온라인 서명운동도 하고 있죠. 그렇죠. 온라인 서명운동 저 페이스북에도 링크를 해놨는데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정말 저희 현대중공업에 관련된 기업들, 가족분들을 위해서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큰 힘이 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좀 실효성은 확실히 있을까요? 실효성은 글쎄요. 그죠? 현실적으로 서명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게
다시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에 가동되냐 이건 아닙니다. 그건 다만 아니죠. 이 전북 도민 군산 시민의 염원이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 좀 재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의지, 염원을 좀 담은 거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이제 전북 도민 100만 서명 운동을 받아서 좀 현대중공업에 그다음에 관계기관 이제 좀 전달해서 좀 도와달라, 흡수할 뭐 그런 측면에서의 그렇죠. 어떤 상징적인 그렇죠. 그런 이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에서도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산단 쪽에서 만들어낸 생산량이 지금 생산액이 7조 5천억을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라북도 도 내에서도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군산이 기침을 하면 전라북도가 독감에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저는 들은 적이 그렇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또 그 산단 내에서도 이제 현대중공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현대중공업이 힘들어지면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지면 곧 이제 산단이 힘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특별히 이게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서명하는 게. 네. 그러니까 모든 군산 시민 이외에 다른 이제 도민들께서도 많이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지 않겠나. 네, 좀 전에 우리 이제 김희진 팀장님께서 뭐 이제 전주와 이제 군산을 제외한 타시군에서 이 체감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 이제 전북 경제의 이제 중추적 역할은 거의 이제 군산이 그렇죠. 이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군산이 무너지면 전북 경제가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뭐 군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라북도 맞습니다. 전체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군산 시민뿐만 아니라도 타시군에서도 많은 시민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 좀 협력 좀 해주십사 부탁 말씀 좀 드립니다. 그 산단에 보니까 고용 인원이 이제 15,600명 뭐 이렇게 지금 집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진짜 5,000명이 나가면 3분의 1이 없어지는 지금 결과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은 정말 저희가 어떻게든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최대한 좀 이거를 보호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기타 지금 기업들 상황은 좀 어떨까요? 지금 한국 GM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그 직원들이 한 달에 8일을 출근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좀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에 8일을 출근하고 뭐 연봉에 뭐 얼마를 이렇게 깎아서 이제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 뭐 그런 얘기가 사실입니까, 지금? 저 그 얘기 듣고 굉장히 놀랬거든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부터 그랬습니까? 아하. 제가 알기로는 한 작년 초에도 그랬고, 음. 작년 후반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건 정말 GM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뭐 대우로 시작을 해서 이 업체가 들어올 때만 해도 저희가 푸른 어떤 꿈을 꾸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또 GM마저 이렇게 되니까 참 산단이 진짜 아무렇기 그지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뭐 우선 이제 GM, 현대중공업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어떤 그 전문적인 이제 얘기보다는 예. 뭐 방송 전에 잠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조적으로 군산이 이제 자동차, 그러니까 한국GM과 타타대우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 예. 그 다음에 이제 조선산업이죠. 현대중공업을 하는 조선산업, 예. 현대중공업에도 그 풍력산업이 있었습니다. 그건 빠진 건 아시죠? 빠졌죠. 네. 예. 결국은 진작에 빠지지 네, 않았습니까? 진작에 빠졌어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풍력산업으로 대체됐던 신재생에너지 산업, 최근에 이제 뭐 세일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각광을 받으면서 OCI라든지 이런 부분도 네. 좀 어려움을 겪고 예. 결국은 이제 조선산업이라든지 자동차 산업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세아베스트라든지 철강 산업도 연쇄적인 어려움을 겪을 아하.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가 돼 있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이제 이 군산 산업단지, 방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라북도의 경제 수동은 누가 말을 하더라도 군산입니다. 그러면 군산의 그 경제적인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게 이제 앞으로 당장 현대중공업을 극복하는 문제만큼이나 더 중요하다고 봐요. 과연 우리가 그러면 이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군산하고 이제 새만금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려서 우리가 우리 후손들까지 먹고 살게끔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최근에 이제 사실 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산업단지는 이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왔었고 예. 그런 문제점이 최근에 이렇게 모기업이 무너지면 중소협력업체들도 같이 무너지는 그런 구성을 너무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경제적인 구조죠. 그렇죠. 예. 사실 이제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만 경기도 이제 시와 반월공단 같은 경우는 예. 굉장히 작은 소기업들부터 큰 기업까지 물론 이제 거기는 전기전자 이런 쪽을 주 생산으로 하고 있는데 약 2만여 개의 기업이 있어요. 오호. 군산이 벌써 몇 배죠? 뭐 어마무시하네요. 그 정도의 이제 기업이 있다 보니까 예. 사실 경기를 타더라도 업종의 다양성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있다 보니까 사실 큰 어떤 모기업의 어려움을 그렇게 타진 않는다는 그러니까 철강에서 좀 벗어난 좀 더 좀 다양한 업종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장치 산업이라고 하죠. 그렇죠. 흔히 말하는 장치 산업에서 예. 벗어나서 사실 이제 조금 섬세하고 아니면은 좀 기술력이 있는 산업의 예. 촉진이라든지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조금 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저희 산학융합지구 사업이라든지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려는 게, 예. 저희 이제 군산산단에 아까지 말씀드렸듯이 약 500개에서 600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 네. 이들 기업 중에 정확한 수치는 뭐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즉 R&D 부서, 연구개발 부서가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하청만 받고 그렇죠. 뭐 물건만 만드는데 네. R&D가 왜 필요가 필요하겠습니까?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어떤 생태 환경 속에서 나의 어떤 물건, 나의 장점을 곁들여서 나만의 제품을 만든 기업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길들여지다 보니까 기업이 이제 모기업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그런 구성이.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에 몇 가지 지금 예. 댓글이 많이 올라와서 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얼마 전에 유명을 달리하신 협력업체 사장님에 대해서 안타깝게 모두 생각하시고 그분의 명복을 빕니다. 예, 이정호님 같은 경우는 일단 군산시가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렇죠. 말씀을 또 해주셨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보면 이제 대부분이 우리 그 서명운동에서 링크를 서로 다 걸자고 다 얘기해 주셨고요. 네. 유민정님 같은 경우는 기업의 도리나 윤리를 바라기는 어렵고 삼성이 몇백억을 정권에 바친 얻은 이익이 몇 조인데 군산 조선소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현대에 제시해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유민정님은 또 군산 조선소 도크의 장점이 무언가 그것도 되게 궁금하시답니다. 네. 또 한 얘기는 들리는 소문에 현대 쪽에서 군산 협력업체에 체결된 모든 계약을 몇백억에 퉁치고 군산 조선소를 정리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는데 아하. 그 얘기는 해주셨고 이종호님은 아까 우리가 그 장치 산업에서 또 다른 산업으로 이렇게 뭐 아까 우리 R&D랄지 그래서 그 경비행장이나 탄소를 활용한 경비행기 사업을 한번 그런 쪽도 의견을 나누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네. 나왔습니다. 아, 좋은 의견들이시네요. 일단은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김희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이 구조적인 문제, 지금 이 군산산업단지공단의 구조적인 문제. 근데 그걸 더 나가서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군산 이제 뭐다 우리 김희진 팀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제 우리 군산 경제 문제점이 이제 금속 산업, 철강 관련된 예. 그 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다 보니까 그렇죠. 그 대기업 하나가 이렇게 휘청거리고 어려워지게 되면 직경제에 엄청난 그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자생력이 없죠. 그렇죠. 밑에 기업들은. 그 뭐 비교가 되지는 않겠지만 2013년도에 미국 디트로이트 도시 그렇죠. 이 자동차 공업들의 대표적인 도시인데 자동차 산업이 몰락을 하면서 그렇죠. 이 디트로이트 그 경제가 붕괴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걸 도시 우리가 좀 자체가. 진지하게 우리가 지금 이걸 참고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좀 감안하지 못하고 그냥 네. 대기업 하나 예. 이 지역에 유치가 되면 다들 그거 좋다고. 좋다고 난리 나고 막 뭐 그랬었죠. 당장 뭐가 그렇죠. 바뀔 것처럼. 그래서 최근에 뭐 삼성이 뭐 MOH는 뭐 지키지 않았냐, 뭐 LG 뭐 생명 뭐 그런 정말 대기업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환영할 일은 아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그렇죠. 말씀이십니다. 정말 알짜 너무 공감되네요. 중소기업이라더라도 알짜로 이렇게 운영되는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중소 스타 기업들이 많이 그렇죠. 양성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업 하나가 입주를 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 10개가 입주하는 게 아주 좋고 하나가 무너지더라도 지금 이제 미미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 제가 궁금한 게
그 중소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겠습니까,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지원하는 것과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게 같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분명히 지금 대기업 위주의 경제가 지금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뭐 산업구 자체가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다 보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문제죠. 근데 사실 뭐 우리 지역에서 군산 경제를 가지고 뭐 우리가 이제 정부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경제 정책이나 뭐 산업 구조를 뭐 바꿀 수는 없지만 그렇죠. 다만 우리 이제 민선 4기 들어오면서 저희 지역이 한 400여 개의 이제 기업이 들어와 있어요. 네네. 사실 그 400개 다 뜯어보면은 대기업 몇 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에 이제 협력사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 무너지게 되면 아까 우리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오는 거 아닙니까? 80개 무너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새만금 산단을 조성을 하면서는 정말 중소기업 한 200에서 300여 명 정도의 고용 인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정말 이런 기업들을 유치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이제 한 수년 전에 우리가 네.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친환경 기업을 많이 유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첨단 기업 네. 위주로 좀 가볍게 우리가 좀 그런 기업들을 좀 유치를 해서 정말 기업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지역 경제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 이런 중소기업들을 좀 이렇게 유치하는데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 다양한 업종에 그래서 그렇죠. 우리 산업 구조의 군산 경제의 산업 구조의 어떤 그 다변화 정책이 좀 필요하다 시점이다. 진짜 중요한 장기적으로는 현대중공업이 좀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우리 힘을 좀 모아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우리 산업 구조를 너무 대기업에 의존하지 말고 중소기업 위주의 어떤 우리 산업 구조 정책으로 좀 우리 군산 경제가 좀 바뀌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본부터 좀 바꾸자 예. 이런 말씀이신 거고. 예. 근데 지금 막상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새만금 산단에 지금 업체가 한 3개인가 4개인가 들어와 있는데 전부 다 또 화학기업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화학기업이란 거 자체가 특성상 인력이 많이 필요한 업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더군다나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뭐 몇 년 동안 그 땅을 쓰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거 자체가 좀 너무 지금 외국 기업 위주로만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제 워낙에 이제 뭐 산단을 조성해놓고 예. 기업이 유치를 안 하면 네네. 그것도 하나 이제 문제지.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약 그 200억 이상을 투자하고 인피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입주를 못해 지금 시민 혈세가 계속 유지비 관리비만 해도 지금 한 해 뭐 몇 억씩 지금 나가고 있다면 그 이자라든지 예.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네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국가공단이나 뭐 새만금 산단도 근데 꼭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그 화학 제품 이런 거에 대한 경계도 할 필요가 있지만 네. 우리 인체, 우리 그 지역에 좀 미치는 게 미미할 경우에는 우리가 좀 직접 검토해서 좀 유치할 필요가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위험성도 좀 있잖아요. 고레이라든지 뭐 지금 현재 솔베이가 최근에 이제 입주를 했지만 예. 상당히 좀 그 우리 영향을 미치는 거에도 좀 미미하죠. 예, 그런 기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좀 이제 위험성도 좀 있지 않나요? 검증을 해보지는 않겠지만 저는 솔직히 좀 예. 불안해요. 화학단지가 자꾸 생기면 좀 솔직히 좀 불안한 마음입니다. 이제 사실 아니, 이제 그 투자 유치 관련해서 이제 워낙에 이제 기업들이 입주를 못하는 거 우리 시에서 아까 우리가 이제 뭐 현대중공업에 우리 100억을 예. 지원했고 이제 다른 기업들도 보면은 되게 뭐 50억 예. 내지는 뭐 20억 이렇게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도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가 그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을 많이 했죠. 아. 최소한 지원을 뭐 물론 이제 공장 착공하고 나서 좀 지원한다는데 하지 말고 가동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뭐 이래서 보고하자. 하자. 이게 뭐냐 제일 후지원. 중요한 게 우리가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 고용 창출이거든요. 그렇죠. 청년 그게 일자리 1번이죠. 아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200억을 지원을 했어요. 시립이 100억하고 도비 100억 200을 했는데 예. 사실 정규직 지역 고용 창출은 아주 굉장히 미비했죠. 미미하죠. 그러면 왜 200억을 우리가 지원을 했냐? 단순히 현대중공업이 군산에 입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원을 했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게 불과 뭐 한 3, 4년 지난 다음에 이런 지금 결과를 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기업 유치 지원금을 지원할 때도 최소한 가동 이후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켜본 다음에 그 고용 창출을 어느 정도 했냐. 그 다음에 뭐 지역의 뭐 법인세, 지역 어떤 그 협력 사업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 이런 걸 좀 보고 좀 지원하자. 그러니까 후지원하자. 그렇죠. 저는 이거 너무 네, 동감해요. 이거 해야 된다. 너무 동감해요. 그래서 우리 시 조례를 좀 바꿔서라도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 헬스를 갖다가 지원할 때는 최소한 이런 것들 면밀히 우리가 종합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어쨌든 이게 경영이 안정이 돼서 뭐 한 5년, 10년 이렇게 유지가 될 건 이런 것도 평가를 해야 뭐 되지 나중에 이제 않겠습니까? 저희가 분할 지원을 해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예, 뭐 그래서 너무 일시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기보다는 그렇죠. 좀 분할해서라도 분할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지원해서, 예. 일시 그래야지 지원. 정신 예. 차리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먹튀 안 하고요. 제가 먹튀 얘기는 좀 없는데 궁금한 먹튀한 게 기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먹튀한 게 많죠. 먹고 튀는 예?
자, 진짜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예.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도쿠에 들어가는 그 톤수가 몇 톤입니까? 일반적으로. 그거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엄청나게 아시아에서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죠? 그게 우리가 아니에요. 처음에 아닙니다. 나눠서 죄송합니다. 나눠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 배를 이렇게 결국엔 조립을 하는데 블럭으로. 그, 예. 그 조립을 하는 기간이 몇 년이냐 이죠. 그럼 배에 따라 다르죠. 아니 기본적으로 2, 3만 톤이라면 우리가 유조선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발주를 받아서 그건 완공이 되는 게 시청자 댓글로 좀 전문가 좀 알려주세요. 얼마 정도 걸리냐 이죠. 제가 봤을 때는 2, 3년 걸리잖아요. 배 한 척 만들 때 그렇게 오래 안 오래 안 걸려요. 걸립니까? 그러니까 원래 예정 그 배수가 13척이었어요. 2016년에. 예. 그러면 개월수로 따지면 한 달에 한 척씩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따져보면.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여기 아까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그러니까 현대중공, 그러니까 그 기업체 분들 대표님들의 이제 말을 빌려보자면 현재 그러니까 목포에 삼호중공업이 있고 울산 거제에 대우조선이라든지 현대중공업 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군산의 장점은 이제 그 가장 최신식, 가장 최근에 지어지는 도쿠 시설로서 시설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최고 시설이다. 그게 이제 최대의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문제는 그 울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뭐 조선학과 하셨던 전공하셨던 분이 오셔야 좀 전문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그냥 이제 들은 바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울산 같은 경우는 뭐 5개인가 6, 7개인가 도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두 척, 세 척이 같이 동시에. 빌딩이 가능하다는 예. 거죠. 네. 근데 이제 군산 같은 경우는 도쿠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척밖에 못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경제성을 따진다고 보면 어디가 낫겠습니까? 한꺼번에. 그러니까 그렇죠. 울산이 현대중공업이 지금 물량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아니, 제가 지금 그거는 약간 그걸 물어보고 싶은 네. 지금 도크가 군산 조선소 도크가 하나예요. 하나는 맞는데 워낙 길어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한다는 거죠. 두 대가 아, 동시에 두 대. 두 개가 동시에 나눠서 그 사진들이 있어요. 네, 예. 사진도 있고 비디오도 예. 있어요. 네, 두 대가 두 대를 동시에 올라가 거리째 있어요. 맞아요. 예.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건 근데 이게 처음부터 뭐가 문제였냐면 군산 조선소는 고부가 가치선이 아니고 벌크선만 들어왔어요. 그렇죠. 만들어진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예. 벌크선이 위주로 돼 있었고,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유조선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스라든가 그런 쪽이 아니라 만들어진 게 벌크선 위주였기 때문에 철수도 쉬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벌크선 만드는 장비나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자기네들 입장에 봤을 때 가장 고부가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상황에 맞춰서 철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선소 역할.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이 큰 배들은 이게 처음부터 뭐 현대중공업 안에서 다 만드는 게 아니고 블록들을 이제 그 벤더들이 만들어 와서 그거를 이제 이어붙이기만 하면 사실은 그게 이제 예, 배가 만들어지는 거라. 여기 박효연 씨가 얘기하시는 거 보면 예. 제가 실수했네요. 한 달에 한 대가 아니라 한 대에 뭐 2년씩 정도 걸리신다고 아, 네. 이렇게 댓글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김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그런 거 있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네. 기간이 있어요. 그럼 현대중공업 우리가 이제 외국 수주를 받아오는 예. 이런 팀들이 뭐를 했냐 이거지.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영업적인 문제보다는 사실은 이거는 외국에서 이제 다 수주를 해오는 물량들이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죠. 예를 들어 글로벌 경제를 중국 애들한테 그렇죠. 뭐 저가로 뺏기고 그렇죠. 막 이렇게 우리 옛날에 일본 애들 뺏어오듯이 그렇죠. 그러긴 하는데 네. 뭐 이러한 지금 위기가 네. 2년 전에 벌써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알고 있었죠. 있었죠. 저희들만 몰랐지. 우리 시민들만 예. 몰랐지. 그렇죠. 시민들은 몰랐지만 계속 얘기했던 게 조선산업 조선산업 위기. 위기인데 그 조선산업의 가장 큰 위기는 우리나라에 있는 3대 조선소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치열한 저가 경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잡아먹은 거예요. 자멸했다. 자멸. 예.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저가 경쟁을 치면서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중국 애들이 저분을 올라올 이 때까지. 여기다 모셔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저분이 카메라만 없으면 저렇게 말을 잘해요. 예. 저분은 라디오 하셔야 돼.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고요. 저희가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전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이제 중요한 얘기가 저희가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서명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뭐 본사에도 방문하고 한다지만 실제로 어떤 대책이나
뭐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저희는 뭐 이제 뭐 구조적인 문제 개선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뭐가 가장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일까요? 특별히 뭐가 없나요, 지금? 좀 안타깝죠. 뭐 현대중공업의 이제 결정 눈치만 봐야 되는 상황인데 참 답답하네요, 진짜. 뭐 지역 정치권이 나서서 이제 뭐 본사 방문을 해서 읍소해서 우리 좀 가동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달라 했는데 현대중공업에서의 대답은 지금 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확답을 좀 주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찌됐든 참 안타깝지만 현대중공업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좀 힘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 소명도 하고 있는 것이고 뭐 가능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울산 가야죠. 가서 좀 어렵겠지만 뺏어와야 되나요? 혹시 하나라도 좀 이렇게 좀 배정 좀 해줘라. 우리 시민들 쫓아가야죠. 아 왜 이렇게 비싼 엄청난 돈을 투자해 공장을 갖다가 자기네들 어떤 구조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그 가동 중단을 하고 다 울산을 철수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군산을 무시하는 군산 시민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로부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현대중공업에 아까 우리 정윤준 뭐 회장 얘기도 했지만 정치적 배가 필요한 거죠. 정치적인 역할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죠. 현대중공업의 어떤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예. 군산 경기에 대한 좀 책임지고 있는 그런 예. 부분에서 좀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걸 계속해서 우리가 좀 요구하고 예.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해야 될 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의원님은 정치적인 역할을 좀 많이 강조를 하셨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요 최근에 이제 저희 이 융합원에서도 이제 이제 노동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업에 계시는 근로자분들이 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이제 재취업이라든지 재고용을 하실 수 있게끔 뭐 여러 가지 이제 안정 서비스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쯤에 이제 계속 했던 얘기가 사실 이제 그 단기적인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현대중공업은 모든 키가 갖고 있다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결국은 이제 경제 논리는 이미 아니다라는 게 해보면 답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이제 정치 논리로 좀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 부분에 이제 밑받침이 돼야 되는 게 저희 시민들, 도민들의 염원이 가득 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뭐 좀 제안을 하자면은 촛불 시위 할 때 옆에 현대중공업 같이 시국에 좀 같이 하자라는 편승해서 어떤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사실 이제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의원님 계셔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 그러니까 군산시에서 전략적인 산업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직이라든지 전담 인력을 조금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에서의 역할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라북도 산하에는 전북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이거는 전라북도 큰 카테고리를 보고 네. 있습니다만은. 이제 군산시에서 어떤 산업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조직이라든지 구조가 글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에서 뭐 어떤 경제전략 TF팀을 좀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게 좀 지금 필요하지 이강희 않나? 원장님이 지금 댓글로 달아주신 분이 내용이 군산 경제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예, 지금 그 타워를 얘기입니다. 가지고 있나요? 예, 그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지금 군산 경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분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댓글이 왔는데 김 선생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 얘기인 거죠, 지금.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요 시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과도기 변환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조선산업이 과연 이제 조선산업이 끊었다고 해서 모든 조선산업이 끝나냐? 그렇게 또 아니라고 봐요, 전문가분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조선해양산업이라고 이제 일컬었던 거를 뭐 선박해안산업, 그러니까 즉 그 리빌딩, 예. 수리라든지 네네. 수리산업으로 이렇게 좀 가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조선업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배를 게 만드는 아니라, 것보다는 네. 배를 수리하고 그렇죠. 리모델링하고 그렇죠. 뭐 네. 예, 보수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이 부분도 제가 좀 꾸준히 이제 이런저런 기관을 만날 때마다 제기를 했던 게 예. 사실 이제 군산에 4,000명, 5,000명 정도의 근로자가 계시는데 숙련공들이 계세요. 그렇죠. 특히 이제 용접을 많이 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많게는 뭐 몇십 년 정도 근무를 하셨던 분인데 물론 경상도라든지 이쪽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군산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일자리 있는 곳을 또 찾아서 가신단 말이죠. 또 떠나겠죠. 사실 이제 숙련 인력에 대한 유출이
목적이 네. 된다는 거죠. 브레인 드레인이죠. 네, 이분들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보완이 좀 필요할 것 네. 같고요. 아울러서 이제 결국은 이제 산업부라든지 중앙정부는 사실 그 대한문기라는 큰 그림을 놓고 이제 산업부를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하겠지만 우리 군산에서 사실 그 산업부의 정책에 부합되게 해서 갈 것도 필요하지만 군산이 할 수 있는 무모한 어떤 도전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사실 스마트 뭐 팩토리라든지 최근에 많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을 선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리액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산업적 접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니면은 뭐 가장 중요한 게 군산과 뭐 4차 산업의 어떤 부합성을 좀 세미나를 한다든지 전문가를 석학들을 좀 모셔서 예. 어떤 그 매개체적인 그런 걸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정말 절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중형이 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이 지금 시기에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를 좀 내다보고 우리가 군산에서 좀 지속 가능한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유치를 하는 게 앞으로 우리 100년을 내다보는 군산의 경기를 내다보는 그런 진짜 해안이 지금 딱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아까 뭐 이광희 원장님께서도 지금 뭐 댓글로 이제 뭐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이제 사실 그 군산시에서는 이제 뭐 투자유치과, 예, 투자유치과 있죠. 전담을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뭐 그 사객계에서 이런 네. 걸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도 다 이제 뭐 행정직들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쪽 전문가는 아니신데 네. 어쨌든 이제 우리 민선 사기 이후에 그 기업이 군산에 유치가 많이 된 건 사실입니다. 아, 그럼요. 뭐 인구도 네. 이제 뭐 많이는 늘어나지 않았지만 네. 한 8천에서 1만 정도 늘어났다고 뭐 최근에 이제 감소세로 빠지고 있는데 네네. 그 앞으로 요뭐 TF 팀이라도 좀 이렇게 구성을 좀 해서 시에서 그러니까요. 어떤 아까 이게 다 얘기했던 뭐 산업구조 다변화 정책이라든지 뭐 기업 유치에 대한 전략들 뭐 이런 것들에 좀 전담할 수 있는 네. 좀 전문적인 분들이 좀 조직이 좀 돼서 예. 이런 걸 좀 전담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 댓글에 누구야? 우리 이종호님이 요트 산업도 괜찮겠다고. 또. 지금 실제로 지금 요트 업체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다. 이미 있지만은 뭐 제이와이 요트를 비롯해서요. 뭐 있지만은 안 되죠. 그게 미디어하고. 보면 제가 이제 뭐 그게 그 서울 경기도 쪽은 예. 그 보면 그 요트 산업이 그 엄청 뜨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돈이 많으니까. 그쵸. 이제 정곡항이라든지 저기 이제 부산에 있는 뭐 마리아나항 시설 자체가 이제 뭐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그 고군산 군도를 거점으로 한 국가 마리나항만 시설이 지정이 돼서 네. 추진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민자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민자 투자처를 확보를 못했죠. 그렇죠. 못 찾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자초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 입주 기업 중에 이제 코스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예. 여기가 지난해 저희가 그 38피트 한 승선 인원 12명 정도의 탄소 소재를 적용한 예. 보트를 건조를 했어요. 예. 건조를 해서 아직 이제 매매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데 사실 산업부하고 도의 지원 사업을 받아서 국내 최초의 상용화 탄소 요트를 건조를 해요. 어허. 언론에도 많이 조명을 받았고 뭐 했었는데 실상으로 이제 건조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부안 계류장에 그냥 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왔습니다만 만약에 요트 산업을 우리가 그 형성을 시킨다면 만들어 놓아서 홍보하는 거는 되게 어렵거든요. 요트 우리 자동차 박람회 하는 것처럼 요트 박람회를 군산에 유치를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지금 왜 군산에 요트만 만들어서 군산 요트 띄워봤자 어디서 띄우냐고요. 마리나항이 지금 원래 만들어지려다가 그 비흥항에. 아니 그러니까 만들어 놔도 군산은 이렇게 파도가 센데 그 배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요트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쪽으로 새만금 내에서 놀면 돼요. 내수면이에요. 예. 새만금 내에서 놀면 돼요. 내수면을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그렇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내수면은 이제 수면 길이가 뭐 낮은 데는 뭐 30cm, 1m도 있고 깊은 데는 깊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죠. 이제 펜스 쳐놓고 그 안에서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2000 몇 년도죠? 20몇 년도에 세계 잼버리 지금 유치하고 네, 있잖아요. 예, 예, 예. 부안을 중심으로. 예.
그 앞에 이제 사실 이제 지금 동서 위축도로가 이제 건설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배에서 뭔가 이제 떠다니는 그런 부분이 그림으로 그려지면. 그렇죠. 관광의 어떤 이미지로서는 최적의 상황인데. 방금 최적이죠.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내수면을 활성화한, 레저 요트 산업을 좀 키워보자라고 산업계, 학계 이쪽에서는 많이 이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토탈 진행 없습니다. 지역의 경기도 많이 타고요. 이런 거는 사실은. 아니 왜냐면 지금 저희 어릴 때는 테니스 교수님, 원장님 뭐 이렇게 좀 엘리트들이 하얀색 옷을 입고 테니스를 치는 게 최고의 운동이었어요. 그게 좀 지나서 너무 옛날 그다음에 이제 골프로 갔죠. 그렇죠. 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예. 커서는 얘네들이 주로 그냥 가서 무조건 할 수 있는 운동이 뭐냐면 승마하고 요트예요. 그렇죠. 마지막 할 수 그러면 있는 최고의 결국에는 대조죠. 10년, 20년 후를 내다본다면 200억 현대중공업 투입할 게 아니고 어떻게 됐든 좀 그 시나 도나 예산을 좀 해서 이게 좋은 우리가 뭐 탄소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이 탄소 산업도 성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 항을 하면. 근데 이제 요트도 마찬가지로 수요의 문제인데 아까 뭐 이제 제작 뭐 탄소산 소재로 해서 제작한 거죠. 그 부안에 지금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요트 자체도 이제 고급게 뭐 돼 있는 그런 쪽이다 보니까 아직은 뭐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요트 사실도 이제 올해 여름에 뭐 요트 체험이라든지 비행을 했습니다.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하고 뭐 요트 뭐 대회 뭐 이렇게 있었고 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가 한 몇 천만 원 지원을 해서 현재 여름에 뭐 요트 체험도 했었고 요트 뭐 대회도 좀 하고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워낙에 아직은 근데 요트가 얼마나 와요? 비싸죠. 비싸죠. 비싸다는 게 얼마나? 억 단위 아니겠어요? 억 단위. 지금 저분이 좀 상당수 있으신 분이에요. 국내에 이렇게 하는 거는 일본이라든지 유럽에서 갖고 오는 중고 요트를 갖고 오는데요. 그게 이제 뭐 통상 몇 명 정도, 10명에서 한 15명 승선하는데 자세히 몰라도 최소 5억에서 많게 10억 정도. 5억이요? 2억이 아니고? 그 정도 제가 해요. 알고 있는 정말 알고 있군요. 좀 싼 요트도 있죠. 그렇죠. 다른 것도 있죠. 그러니까 보트도 있고 재미가 요트도 없잖아. 있어요. 보트도 있고 아, 요트도 차도 마티즈도 있고요. 제가 하는 얘기예요. 벤츠도 있고요. 제가 하는 네. 얘기 아우디를 타고 벤츠를 타고 1억짜리 1억 5천짜리 타는데 네. 요트로 안 바꾸겠냐 이제. 근데 이제 그거는 바꾼다고. 아직은 조금 저희한테 이제 다가오는 체감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저는 느낌이고, 지금도 뭐 듣기로는 요트 있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요트 실제로 사신 분들은 다 후회만 하고 주변 사람들만 좋대요. 같이 타시는 같이 타는 주변 사람들만 좋고. 죄송한데 오늘 뭐 직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요트 뭐 대안은 그렇죠. 네, 없지만 네. 아직은 뭐 요트 얘기가 대안은 아니죠. 어떤 뭐 지역경제 네, 좀-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죠. 현대중공업이 일부분은 망가지는데. 따라갈 수 있겠지만.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뭐, 예. 아니 네. 그래서 오늘, 정말 놀란 게 있어요. 예. 뭐가 놀랐냐면 군산에서 정상도 분을 한 분 만나서 밥을 먹었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지금 뭐 잘 아시는 분이 사실 페이스북에 활동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군산은 기술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나 이야기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 정치나 경제, 그다음에 사회, 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산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과학이나 기술, 그다음에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무슨 대회라든가 그것 자체가 너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씩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시기로 했어요, 제가. 그래서 과학 동향이라든가 과학 이야기들 많이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최근 드론 아시잖아요, 드론이 DJI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중국 회사요. 네, 중국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가 딱 10년이 됐는데 매출액이 작년도 매출액이 1조 4천억 정도 돼요. 1조 4천억. 그러니까 그거를 기본적으로 과학도들이 모여가지고 뭐 몇 가지 기술적인 거를 융합을 해가지고 나온 건데 우리는 너무 크게 산업 자체를 거기다 대기업 의존도로 가는 거고 어쩌면 현대중공업이 빠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커다란 위기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때 정신 차리고 변화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네, 그러니까 아주 희망적인 말씀하시네요. 근데 이거는 관주도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민간 주도입니까? 민간이 됐던 관주도가 되면 결국은 뭐냐면 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또 정치인들의 입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움직이다가 많은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것도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중요한 각계의 석학이라든가 그 사람들을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10년, 20년을 바라보고 그렇게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을 군산에서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관에서도 그렇고 우리 정치하시는 저기도 이보규 의원님도 그렇고 심도 있게 군산이 사실은 놀라울 정도로 몇 가지 여건은 정말 좋아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군 비행장만 없다면 경비행기 날리기 좋은 곳이 이만한 데도 없어요. 왜냐면 예. 산도 없고 예. 주변에 그러니까 그런 또 레저 스포츠 이를테면 패러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뭘 하기도 이만큼 좋은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상의 전환만 조금만 하면 되는데 어쩌면 현대에 가서 제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현대에 갔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현대가 가장 골칫거리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칠부도 무연탄 공장이라는 거예요. 배에 페인트 싹 칠해놓으면 바람 한번 불면 페인트 분진 다 날라와가지고 거기에 다 붙어가지고 일이 허사되고 그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순들이 있는데 그 모순들을 조금 돌아보는 것도 정치하시는 분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경제적인 부분에 어떤 모순들이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그런 모순들도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그런 걸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잘 들으셨죠? 아, 이건 뭐 저희 뭐 업무는 아닌데 네 맞아요. 예, 항만 관련해서 뭐 네. 최근에 뭐 1부, 2부들을 뭐 이제 그 뭐야 뭐 다른 저기로 전환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또 항만 자체는 또 항만 이용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최근에 뭐 물동량이나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그 타 항만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제자리 걸음이다 보니까 예. 이거라도 좀 계속 항만 부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막 컨테이너 화물 유치라든지 다른 화물들을 이걸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이 이제 예를 들어 5부도 뭐 이렇게 7부도 무연탄부도 있기 때문에 한국쯤에 자동차 계속 산정이 계속 날라온다는 네. 거예요. 그럼 계속 피해를 입는 거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하소연을 했던 부두 또 항만 관계자들은 지금 이 부두를 이렇게 무인탄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서로 이게 부처 간의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서로 간에 이제 입장이 다 다르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게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첨단 산업, 첨단 기업을 얘기를 하는데요. 무연탄 분진이 날리는 데는 첨단 산업과 첨단 그룹이 들어올 수가 없죠. 다른 당연하죠. 그리고 예. 비행기 삼성이 투자한다고 했을 때 제가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삼성이 초정밀 뭐 어쩌고저쩌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해만도에 다른 거 다 빼고 왜? 비행기가 안고 내리고 전투기가 안고 내리는 소음 때문에 건물이 흔들리는데 반도체 웨이퍼가 한번 흘러버리면 다 작살나는데 누가 어떤 미친놈이 들어와요? 저분이 반도체 웨이퍼를 얘기를 하네요. 예. 근데 또 역설적인데요. 남 대표님 최고 그런 상황,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새만금 국제공항을 거기다 유치해야 된다고 또 일각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이게 계속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아니, 서로 입장이 너무 다르니까 소음하고요. 전투기 소음하고 초기는 틀려요. 그러니까 일반 민항기하고? 이 민항기의 소음하고 전투기 소음은요 차원적으로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미군 비행장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과연 국가 안보적으로, 국가 전략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가능할 수 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사실 저도 비행장에 기대하고 이제 있어요. 미군 부대 빠지나요? 그럼 군산에서? 우리가 돈 안 주면 빠지겠죠? 저희가 1년에 국방비로 나가는 돈이 거의 1조가 나갑니다. 1조가. 잘못하면 지금 국정원에서 저희도 이런 논의를 아, 할 이것도 수도 지금 있겠네요. 보겠네요. 알겠습니다. 국정원이 무서운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두 분 진짜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동 대표님께서도 좋은 의견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협력업체 대표님이 진짜 힘들어서 이렇게 목숨을 끊는 일은 진짜 없어야겠죠. 저희가 뭐 어찌됐건 간에 그분도 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이 물론 자기 사업을 하셨지만은 지역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셨던 분인데 이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참 황망하게 솔직히 그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는데 참 앞으로도 큰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다들 좀 슬기롭게 이 어려움을 다들 좀 겪어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어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이벤트 혹시 네, 공유 이벤트요? 네네. 네, 공유 지금 공유를 하면 네, 예, 공유를 하면 이벤트 나는 이걸 안 했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분명은 누가 하셨는지. 아 그리고 제 공유 찾는 동안에요. 예.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감 한마디씩. 예. 예, 뭐, 최근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뭐, 재정 폐쇄, 뭐 가동 중단 문제로 인해서 이제 그 1차 밴드에 이제 종사했던 한 기업인이 그게 운명을 좀 달리하셨는데, 안타깝습니다. 제2의 제3의 뭐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 지역에서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좀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다만 뭐 저희들이 뭐 놀고 있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저희 정치권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좀 다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도 같이 뭐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가 다시 이렇게 좀 활성화도 살아날 수 있는데 힘을 좀 모아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조선업 관련해서 많은 간담회라든지 많은 자리 뭐 많이 돌아다녔는데 며칠 전이었죠. 며칠 전에도 이제 시청에서 있는 이제 조선업 밀집 지역 대상으로 한 경쟁력 강화 사업 설명회가 이제 산업부가 오셔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오셨던 기업 대표님의 발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정부 지원을 많이 지금 어려우니까 뭐 자금 지원도 해주고 뭐 무슨 지원도 해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 대표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돈을 빌려달라는 게 아니다. 일감을 달라. 우리를 여기 오늘 주제를 하셨죠? 일하고 계속 싶다. 일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순간 그 행사장, 그러니까 간담회장이 숙연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 아마 뭐 제 페이스북에 이제 며칠 전에도 이제 현대중공업 저희 사무실사에 이제 그 현대중공업 덕후가 보이는데요. 퇴근길에 이렇게 석양에 비친 덕후의 모습을 촬영을 해서 이제 올렸었는데. 참, 영욕의 세월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중흥기를 이끌었고, 현재는 어려운 시기인데, 사실 이제 이 시기만큼은 우리 시민분들, 한 분 한 분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아버지, 아니면 우리 형님, 우리의 오빠, 아니면 우리의 동생, 바로 이웃들이거든요. 그렇죠.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 더 애써, 더 따뜻하게 포옹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의원님도 나오셨고 그러시지만, 이제, 사실, 이렇다 할, 아까쯤에 정답은 없습니다. 이렇다 할 해법도 없고요. 다만 이거를 방금 이제 이진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끔 시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하는 그런 자세, 행동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응원도 좀, 네, 그렇죠. 응원도 많이 부탁 네, 좀 응원이 드립니다. 정말 중요할 것 네, 같아요. 응원 많이 해주시고. 우리 장동원 대표님 혹시 참 암울하죠. 예. 지금 뭐 시국도 시국이고 되게 암울한데 아까 방금 우리 김희진 선생님도 얘기했다시피 석양에 지는 덕후는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다시 뜹니다. 희망을 가지고 신이야. 우리가 5,000명의 인원이 삭감이 되면 사실은 5,000명이 아니라 2만 명이죠. 2만 명이죠. 2만 명입니다. 더 이상이죠. 2만 명에 플러스 친인척까지 합치면 군산 인구의 10% 20%가 그렇죠.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그러지만 다시 해는 뜨니까 우리 같이 힘을 합치시게요. 네. 여기 뭐 의원님도 옆에 계시고 다들 우리 한 마음이 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서로 응원의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시민들 모두 함께 쳐야죠. 예, 우리 시민들 모두 지금 박수와 함께 좀 응원 메시지 좀 보내주시고요. 네, 저희 발표할게요. 기운 내시고요. 네. 발표하십시오. 피자 이지은님. 오, 이지은님. 피자죠? 발렌타인 피자. 잠깐만, 이거 전화번호. 오 대표님. 발렌타인 피자 전화번호. 여기가 제가 없어서. 예. 이지은님, 저 공유해주신 이지은님 뽑은 이유는 미인이어서 뽑았습니다. 저번에도 미인 442-4886입니다. 442-4886. 발렌타인 피자. 그 다음에 저희 컵스토리 커피. 예. 컵스토리 커피는 잠깐만요. 누구 정인승님. 정인승님. 정인성님. 네. 제발 찾아가세요. 앞으로는 안 찾아가면 제가 찾아가세요. 수령하는 걸로. 이 상품의 수령은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발렌타인 피자하고 커피컵 스토리에 직접 찾아가셔서 성함을 대시고 그냥 피자 받아오시면 됩니다. 네. 아주 간단합니다.
드시고 싶으세요? 아, 네. 제가 다음 주에만 사드릴게요. 예. 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자, 다들 힘든 시기지만 아까 우리 박수 치면서 응원 으쌰으쌰 하지 않았습니까? 다 같이 좋은 아이디어 모으고 우리들 서로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이 어려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아직 안 끝났고요.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주 좀 나오세요, 이제. 아니, 고정 패널 어때요? 아이, 이거 빼놓으면 자주 나오시잖아. 앞에 국자. 네? 국자 빼면. 다음에 국자 빼면 자주 나오시잖아.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아까 유민정 씨 그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우리 군산에 컨테이너 화물이 왜 들어오지 못하고 있냐. 그거 관련해서 제가 24일 날 또 5번 자유발언을 합니다. 아하. 항만에 대해서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군산은 항구도시다라는 주제로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이렇게 또 갑자기.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그냥 부르고. 고마워요. 네. 아직 안 내가 끝났어요. 어떻게 김 선생님, 페이스북에